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 일의 원리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 저번에 일과 인류를 배웠고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일의 원리라고 하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얘는 도구라는 도구의 원리, 뭐 또 일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어떤 물체에게 일을 해줄 때 그냥 우리가 온전히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렛대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적은 힘으로, 작은 힘으로 내가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어떤 힘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그 장치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지뢰야, 지뢰. 우리가 두 번째로 빗면을 배울 거고, 세 번째로 도르래를 배울 건데, 먼저 지뢰라는 거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 지렛대 같은 거. 어떤 식이냐면은 내가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지렛대를 설치해 놓고 여기를 이제 잡아당기면은 이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나는 힘을 아래로 잡아당기고 물체는 위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먼저 지뢰 같은 경우는 3요소라는 게 있어. 3요소. 자, 지뢰의 3요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받침점이라는 곳이 있어. 받침점. 받침점. 자, 받침점은 어디가 될까? 지금 내가 지렛대를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원래 흰색의 이런 막대기와 받침대를 잡아당겨서 노란색 그림으로, 노란색 색깔로 수평을 맞춰놓고 있는 그림을 지금 그려놓은 건데, 자, 받침점은 여기서 어디가 될 거냐면은 여기, 그래, 이 받침대가 받치고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받침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받침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용점이 필요해. 이 작용점은 뭐냐면은 내가 도구에게, 지뢰에게 어떤 힘을 줘서 그 실제 작용이 일어나는 부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물체가 받쳐져 있는 부분 있지, 이쪽이 우리는 작용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점이란 건데, 힘점은 내가 도구에게, 지뢰에게 가해주는 힘, 여기가 바로 힘점이 되겠지. 힘을 가해주는 부분이 힘점이 될 거야. 그래서 지뢰라는 거는 우리가 받침점과 작용점 그리고 힘점, 이렇게 세 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3요소라고 얘기한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자, 거의 대부분의 모양은 이런 꼴로 보일 거야.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이 팔의 길이 있지. 자, 받침점을 기준으로 작용점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A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할 거야. 됐지? 이거 그냥 기호니까 편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받침점으로부터 힘점까지의 길이, 긴 쪽 길이가 되겠지. 이 긴 쪽 길이를 B라고 부를 거야. 이제부터. 그러면은 이제 A는 짧은 길이가 되고 B는 긴 길이가 되겠지. 이 지렛대를 어느 하나의 팔이라고 생각했을 때 팔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A는 짧은 팔의 길이, 그 다음에 B는 긴 팔의 길이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때 어떤 원리가 성립할 거냐면은, 자, 이 물체의 무게를 W라고 할게. 웨이트라는 기호를 쓴다고 했었어. 그래서 W라고 기호를 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무게야, 무게. 무게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힘이지. 힘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무게라는 게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그 질량이라는 물리량이 나왔어. 예를 들어 만약에 질량 값이 나왔다고 하면은, 자, 여기 들어갈 말이 질량, 뭐 킬로그램, 그램 이렇게 나왔다면은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돼? 9.8을 곱해줘서, 그래, 무게로 만들어줘야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해줘야 될 거는 반드시 무게라는, 몇 뉴튼, 10뉴튼, 100뉴튼 뭐 이런 식으로 뉴튼, 무게가 나와야 되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 자,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 절대 놓치지 말고 실수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야. 그렇게 해서 이 물체의 무게가 정해져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가해줘야 될 힘의 크기 F는, 자, 이 팔의 길이 B에 따라 달라지게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A의 길이를 예를 들어 여기를 1m라고 합시다. 1m라고 하고, B의 길이는 4m라고 합시다. 전체 막대기의 길이가 5m였는데 그 받침대가 서 있는 부분이 얘로부터, 왼쪽으로부터 1m, 오른쪽부터는 4m 떨어진 지점에 받침대를 갖다 댄 거야. 그리고 나서 물체의 무게를 얼마로 할까? 예를 들면 얘를 20N짜리 무게를 가진 물체라고 합시다. 됐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가해줘야 될 힘의 크기 F는 얼마가 될 거야?
그거는 이 팔의 길이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지. 나는 내가 이 받침점으로부터 먼 거리에서 힘을 작용하게 되면은 지렛대 긴 쪽 부분의 팔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힘의 크기는 작아지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줘야 될 힘의 크기는 4분의 1만큼 힘이 작용돼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5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실제로 이 무거운 물체, 20N짜리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줘야 될 힘의 크기는 얼마? 5N만 주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그 수식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해. 자, W 곱하기 A는, W 곱하기 A가 뭐냐면은 이 물체의 무게 곱하기 짧은 쪽 팔의 길이. 자, 물체의 무게 곱하기 짧은 팔의 길이. 근데 여기서 짧은 팔의 길이라는 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작용점에서부터 어디까지? 받침점까지의 길이를 얘기해 준다는 거를 알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자, 오른쪽 항을 보면은 힘 곱하기 팔의 긴 쪽 팔의 길이 B가 되겠지. 그래서 W 곱하기 A는 F 곱하기 B라는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수식이니까 그냥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팔의 길이비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긴 팔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받침점으로부터의 힘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지. 그치? 받침점에서부터 힘점까지의 거리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알고 있을 거는 뭐냐면은 이 작용점과 받침점까지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은 거고, 그치?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는 길수록 우리한테 더 이득이 될 거야. 왜냐면은, 자, 내가 줄이고 싶은 거는 이 힘의 크기란 말이야. 그치? 나는 무거운 물체를 드는데 그 무거운 물체를 조금 작은 힘으로 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긴 쪽 팔의 길이를 길게 할수록 내가 가해줘야 될 힘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니? 그래서 긴 쪽 팔의 길이가 길수록 나는 더 적은 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린다고 하는 거고, 얘를 갖다 우리는 힘의 이득을 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힘의 이득. 자, 우리 요새 이득이라면 많이 쓰지. 힘의 이득을 본다는 얘기는 내가 작은 힘으로 똑같은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대신에 이거는 기억해 놔야 될 거야. 더 많은 거리를 움직이게 해줘야 돼. 자,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를 다시 볼게. 자, 만약에 이 물체가 올라간 높이, 원래 여기 서 있던 높이에서 올라간 높이가 1m라고 합시다. 여기를 이제 H라고 표현할게. H를 1m. 자, 내가 물체를 1m를 들어 올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나는 여기 이 내리는 거리를 내가 S라고 할게. 이 거리를 S. 자, 이 S는 얼마가 돼야 될까? 얘는 4m가 돼야 돼. 맞지? 왜냐면은 내가 받침점을 기준으로 어떤 지렛대를 통해서 물체를 들어 올렸을 때는 여기 이 중심으로부터 이동하는 그 변화된 각도가 어때야 돼? 같은 각도를 가지게 되거든? 같은 각도를. 그러려면은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을 닮음으로 볼 수 있겠지. 그 닮음의 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자, 얘는 잘 봐라. A가 뭐였지? 짧은 팔의 길이. 그 다음에 올라간 높이가 H야. 그 다음에 B가 긴 팔의 길이였어. 그 다음에 내려온 길이가 S인데 얘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자, A 대 B는 뭐 대 뭐지? 짧은 쪽의 길이 대 큰 길이였으니까 짧은 높이, 올라간 높이에 내가 내린 길이. 그래서 H 대 S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고, 그런 거 정리해가지고 보면은 내가 가해줘야 될 힘의 크기를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따로 뭐 수익적 계산은 안 할게. 이거는 그냥 공식이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책에는 뭐 이렇게 식이 나와 있을 텐데, 그냥 우리가 이 원리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힘의 이득을 보는 대신에 거리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지렛대 또는 도구를 사용했을 때는 나는 어떤 이득을 봤어. 힘의 이득을 봤을 때는 무조건 거리의 손해를 봐야 돼. 내가 비록 이 20N짜리 물체를 5N의 힘으로, 더 적은 힘으로, 4분의 1만큼의 힘으로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릴 수는 있지만, 이 물체가 올라간 높이에 비해서 나는 그에 해당하는 더 많은 거리를
더 가해줘야지 똑같은 효과를 내줄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 지렛대의 원리가 바로 이거지. 팔의 길이비에 따라서 내가 가해줘야 될 힘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다. 대신에 내가 이동시켜야 할 거리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를 정리하면 되겠고, 자, 이때 1, 우리 한일이양 계산하는 거 알았지? 힘을 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 만들어주면 2를 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때 자, 먼저 내가 한일이양을 먼저 볼게. 나는 어떻게 2를 했어? 내가 한일이양은 힘 곱하기 S 이동거리거든? 왜냐면 나는 힘을 여기다 줬고 여기다 힘을 줘서 얘를 이만큼 내렸기 때문에 내가 가해준 힘의 크기는 얼마니? 5N. 그치? 그 다음에 얼마를 이동시켰지? 4m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하는 얼마? 20줄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나는 5N의 힘으로 이 물체를, 이 도구를, 지렛대를 4m 내렸어. 자, 그럼 봐봐. 물체가 받은 일 또는 지뢰가 한 일, 지뢰가 물체에게 한 일이지. 자, 나는 도구한테 일을 했고 나는 지뢰한테 일을 했어. 나는 지뢰한테 일을 했는데 지뢰는 그거를 받아서 또 어디에다 일해줘? 물체에게 또 다시 일을 한번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지렛대가 한 일의 양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지렛대는 물체의 무게 W 20N이었지? 20N을 1m만큼 들어 올렸거든? 그치? 그럼 결국 얼마? 얘는 20N이 1m 올라갔기 때문에 얘도 20줄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20줄. 자, 이 얘기가 뭐냐? 얘네 둘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지, 같은 값을. 당연한 이야기야. 자, 나는 도구에다가 일을 해줬어. 물체를 직접 들어올린 게 아니야. 내가 20N짜리 물체를 1m를 직접 들어올린 거는 힘이 많이 드니까 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을 해주는 거야. 이해가니? 나는 도구에게 일을 해줘. 그럼 그 도구는 똑같이 그 일의 양을 그대로 물체에게 전달시켜 주는데 그때 나는 힘의 이득을 받지. 난 적은 힘으로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의 크기는 작아졌지만 어차피 내가 가해줘야 될 거리는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 일의 양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한 일의 양이라는 건 무조건 한 일의 양, 한 일의 양은 같다라고 정의를 해줘야 돼. 내가 물체한테 직접 한 일의 양과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일의 양은 결국 같아야 돼.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런 과학이나 모든 경우에서도 일의 양이 내가 해준 것보다 더 증가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어. 무조건 우리 요 말은 한 일의 양은 무조건 동일하다는 거는 반드시 알고 가야 돼. 이거는 나중에 계속 우리 일과 에너지 단원을 계속 배우면서 한 일의 양이라는 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값이다. 내가 직접 일을 해주든지 아니면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든지 결과적으로 한 일의 양은 변함이 없다 라는 걸 기억해놔야 돼. 대신에 힘 이득 받잖아. 그치?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잖아. 이게 지금 1m 대 4m니까 그렇지 뭐 더 큰 길이비를 가진다면은 그런 말 있잖아. 우리 그 지렛대의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지? 그치? 자,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지렛대를 통해서 아무리 무거운 물체라고 하더라도 적은 힘으로, 더 작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결과적으로 한 일의 양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돼. 자, 됐지? 그 다음에 이제 3번. 축바퀴라는 게 있어, 축바퀴. 이 축바퀴는 있잖아. 그냥 얘는 지뢰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도르래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거냐면은 크기가 작은 원을 2개를 붙여놨어. 크기가 작은 원을 2개를 붙여놓고 뭐 도르래처럼 여기다 이렇게 축을 여기가 이제 축이 되는 거고 연결시켜 놓은 거야.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자, 작은 쪽 원에다가 물체를 매달아 놨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작은 쪽 원에다가 물체를 매달아 놓고 나는 큰 쪽 원에다가 줄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다 힘을 잡아당길 거야. 이렇게 되니? 어차피 얘는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잡아당긴 것만큼 돌아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작은 쪽 원에는 무거운 물체를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큰 쪽 원에는 내가 직접 힘을 가하는 거거든.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그림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보일 거야. 그러면은 자, 이거 뭐처럼 보일 수 있을까? 여기 있잖아, 가운데 부분 돌아갈 수 있는 여기가 축이 되는 거지. 축인데 이거 우리 상요소로 적용시켜 보면은 뭐가 될까? 여기는 이 가운데 부분
받침점이 되겠지, 받침점. 그지? 받침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내가 A라 그렇게 작은 원의 반지름을, 바로 짧은 팔의 길이가 되는 거야. 여기 반지름은 작지, 그 다음에 긴 쪽, 여기 축으로부터, 받침점으로부터 큰 원의 반지름을 B라고 할게. B. 되니? 그럼 얘는 그냥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받침대가 있어. 근데 여기 A래. 여기는 B고, 이게 짧은 반지름, 이게 긴 반지름, 여기 가운데가 축, 그리고 여기에 W 물체 매달려 있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힘 F를 가한 거. 마치 지뢰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그치?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해주면 돼? 얘는 계산할 때 어떻게? 자, W 곱하기 A는 F 곱하기 B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지? 자, 만약에 예를 하나 숫자를 들어보자. 자, A의 길이, A, 이 짧은 반지름이 예를 들면 1m, 짧은 반지름 1m, 긴 반지름이 2m라고 합시다. 이 물체의 무게는 100N. 그럼 내가 가해줘야 될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자, 길이비가 1대2니까 나는 힘의 이득을 보겠지. 얼마의 이득을 봐야 돼? 반만큼. 50N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축바퀴가 나와도 얘는 어차피 지뢰의 원리랑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거로 취급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되니? 마찬가지로 한미량을 계산해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F 50m의 힘의 크기로 얘를 2m를 잡아당긴 거야. 2m를. 그럼 얘 몇 미터 올라가야 돼? 내가 2m를 잡아당겼어. 그럼 얘가 돌아가는 각도를 봤을 때 동일하게 각도가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얘를 2m 이렇게 잡아당긴 거야. 2m.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얼마가 올라가니? 1m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얘가 올라간 길이는 1m. 그러면 내가 한 일량 얼마지? 한 일량, 자, 나는 힘을 50N의 힘으로 2m를 잡아당겼어. 일량은 합쳐서 100줄. 그치? 자, 그럼 물체는 100N짜리 물체가 1m 올라갔기 때문에 물체가 받은 일량도 얼마? 100줄. 그래서 한 일량은 뭐하다?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한 일량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됐지? 그 다음에 자, 3번. 3번이 아니라 4번이구나, 이거는. 자, 4번. 지뢰의 종류가 나와 있지? 자, 지뢰 때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게 되는데, 먼저 1종 지뢰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지뢰야, 그냥. 그래서 얘는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잘 봐. 받침점이 가운데 있어. 그치? 가운데 있는 걸 잘 봐도 될 것 같아. 받침점이 가운데 있고, 작용점까지 받침점까지 거리, 이거 A라 그랬죠, 우리가. 그 다음에 작용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를 B라 그랬고,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미안. 받침점에서 힘점까지를 B라 그랬지. 얘를 B라고 했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B는 길수록 좋다 그랬고, A는 짧을수록 좋다 그랬지. 받침점과 작용점까지의 길이는 작을수록 좋고, 받침점과 힘점까지의 길이는 길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이 일종지를 가지고 얘가 더 길다면은 우리는 얘는 힘의 이득을 볼 수 있다. 대신에 거리에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봐봐. 제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얘네들은 가위, 지렛대, 방금 했던 거, 그 다음에 시소,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간단하게 가위를 볼게. 자, 가위는 받침점이 어디가 있을까? 여기가 받침점이 되는 거야. 이쪽이 받침점. 자, 이거를 내가 바꿔서 모식화시켜서 만든 그림에도 여기가 받침점이 되겠지? 여기는 받침점. 그 다음에 실제로 작용점 어디 있어? 작용점. 힘점부터 하자. 힘점. 내가 힘을 어디다 줘야 돼? 힘을, 나는 가위는 여기다 이렇게 힘을 끝을 주지. 이렇게. 여기가 바로 힘점이 되는 거야. 힘점. 힘점. 그럼 여기가 힘점이 되겠지? 힘점. 그리고 작용점.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자, 이쪽, 이 날에 해당하는 이 부위가 작용점이 될 건데, 자, 우리가 경험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위로 어떤 물체를 자를 때는, 자, 이 끝쪽,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가 먼 이쪽이 잘 잘릴까? 아니면 이쪽, 가까울수록 잘 잘릴까? 가까운 쪽이, 이 가까운 쪽이 더 적은 힘으로 물체를 자를 수 있겠지. 이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힘점에서 받침점까지 거리보다 이 작용점까지 거리가 더 짧아야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야,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얘는 내가 힘을 어디로 줬냐면은
아래로 주는 거지. 근데 물체가 윗방향으로 이렇게 작용돼서 나오는 거지. 여기가 작용점.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게 1종지레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2종지레. 2종지레 가운데 뭐가 가 있니? 작용점이 나와 있지. 그치? 2종지레 가운데 작용점이 나와 있다는 걸 보면 되겠고, 아까 했던 걸 그대로 해보자, 우리. 자,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를 뭐라 불렀어?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를 A라 그랬지. 그리고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를 B라고 불렀어. B가 길수록 좋다 그랬지. 그럼 얘는 무조건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길이보다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가 무조건 기니까 얘는 힘의 이득을 보겠네. 그치? 힘의 이득을 봤으니까 뭘 해야 돼? 거리의 손해를 봐야 돼. 왜? 한 일의 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힘의 이득을 본다면 무조건 거리의 손해를 봐야 돼. 자,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얘들이 뭐가 있냐면은 병따개, 우리 많이 쓰는 거지? 병따개, 그 다음에 손수레. 손수레 중에서도 외발수레 같은 게 있을 거야. 외발수레. 혹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손수레, 그 다음에 작두. 우리 뭐 자르는 기구 중에 하나지. 작두.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 병따개 여기 그림을 그려놨지? 병따개 같은 경우는 받침점, 작용점, 힘점이 어디가 생겼을까? 자, 우리가 병따개로 병을 따려고 하면은, 이 부분, 여기 있지? 이 병따개 중에서 이 부분을 제일 끝부분, 머리 부분, 병따개가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어디에 가서, 그, 받침점이 생기냐면은, 이 부분이 여기 가서, 이 가운데 부분을 누르게 돼. 받침점이 되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 이쪽이 뭐다? 받침점. 자, 내가 줘야 될 여기는 힘점이 되겠지. 힘점. 그리고 실제로 여기 부분을 들어 올리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작용점이 되겠지. 작용점. 이쪽 부분이. 되니 여기가 작용점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얘는 보면은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작용점, 여기가 힘점이지. 이득 보는 건 알겠고, 그 다음에 내가 준 힘의 방향이 위쪽 방향으로 줘야 돼. 우리 병따개 딸 때 얘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거든? 맞니? 그러면 작용점의 방향이 어때? 같은 방향이네. 그래서 1종질이랑 2종질의 차이점이 뭐야? 똑같은 힘의 이득과 거리 손해를 볼 건데 작용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간다 다르냐야. 받침점이 가운데 있을 때는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내가 준 힘의 방향과 작용되는 방향이 서로 반대로 작용을 했지만 얘는 내가 준 힘의 방향 그대로 작용이 나타나겠지. 힘의 이득을 본 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2종지레가 될 거야. 2종지레. 됐니?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 너네 이 지렛대 계산할 때 중에서 이런 병따개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병따개 전체 길이가 4m야. 말이 안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봅시다. 그냥 센티미터로 나오는데 내가 그냥 미터로 바꿔서 해줄게. 그냥.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m래. 1m. 전체 길이가 4m인데 받침점까지 작용점까지 거리가 1m래. 그럼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이쪽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 3m니까 힘의 이득은 3분의 1을 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지. 왜냐?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받침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거든?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 거리가 A였어. 그러니까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 거리가 이게 A가 되는 거야. 이게 A. 1m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는 얼마? 4m. 여기가 B가 되는 거지, 이게. B. 그치? 그러니까 이걸 1대3로 계산하면 안 되고 1대4로 계산을 해줘야지 정확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실수하지 말고 잘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종지레인데 3종지레 가운데 뭐가 와 있는지 봐봐라. 3종지레 가운데에 받침점이 와 있어. 맞아? 3종지레 잠깐만. 3종지레 잘못 써놨네 내가 여기다. 받침점이 아닌데 3종지레 가운데는 뭐가 와야 되냐면은 힘점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받침점. 잘못 써놨네. 자, 여기가 힘점 가운데 부분이. 자, 됐지? 그러면은 3종지레는 작용점, 힘점, 받침점 순으로 가는데
가운데 부분이 힘점이야. 자,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보자.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의 거리를 뭐라 불렀지? A라 불렀지. 그리고 받침점에서부터 힘점까지의 거리가 B가 되는 건데, 오히려 얘는 B가 어떻게 돼? A보다 짧지. 작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얘는 어떻게 될까? 받침점과 힘점 사이의 거리가 짧고 작용점까지의 길이가 길어. 그러면 얘는 힘의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힘의 손해를 본다. 힘의 손해를 보게 된다. 얘는 오히려 더 많은 힘을 줘야 돼. 하지만 힘의 손해를 보는 대신에 뭘 이득 볼까? 그래, 거리의 이득을 보겠지. 하나의 손해를 보면 하나의 이득을 반드시 볼 수 있기 때문에 힘은 손해봤지만 거리는 이득을 보게 돼.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3종질에 해당하는 경우가 핀셋이라든지 낚싯대 또는 젓가락 같은 애들인데, 자, 핀셋을 대표적으로 보자. 핀셋의 받침점이 여기 나와 있어. 여기 받침점. 그 다음에 내가 힘을 어디로 주니? 핀셋은 여기로 주겠지. 이런 가운데 부분을 주니까 여기가 힘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작용이 일어나는 요 부분, 여기가 작용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나는 많은 힘을 줘야 되지만 좀 먼 거리에서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힘의 손해를 보지만 대신에 거리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자, 여기다 표시해 볼게. 이게 받침점, 그리고 가운데 부분 힘점, 그리고 끝부분 작용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런 것들 또 하나 그림을 그려볼게. 낚싯대 같은 거 있지. 낚싯대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끝에 낚싯줄을 매달아 놓고 물고기를 잡는데,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받침점이 되겠지. 받침점. 그러면은 이 받침대로부터 이 낚싯대에 제일 많이 힘이 걸리는 쪽이 거의 이쪽이야. 받침점과 거의 가까운 부분에 걸리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작용점, 물고기를 들어올 때, 낚시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걸 들어올리는 게 굉장히 더 큰 힘이 들어. 내가 직접 들어올리는 것보다 낚싯대를 어떤 막대기를 통해서 뭔가를 걸어놓고 들어올리면은 굉장히 큰 힘이 걸리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은 될 것 같아. 자, 정리할 수 있겠지? 1종질에, 2종질에, 3종질에는 각각 순서를 외워놓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방금 했던 것처럼 받침점 기준으로 작용점과 힘점까지 거리를 따져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얘들은 다 외워야 돼. 가위나 질의 시소가 1종질에다. 그 다음에 병따개, 손술의 작두 같은 게 2종질에 해당한다. 그리고 3종질에 힘의 손해를 보는 3종질에는 핀셋, 낚싯대, 그 다음에 젓가락,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자,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힘의 이득 받지, 거리 손해 받고, 얘도 힘의 이득 받고 거리 손해 받지. 얘는 힘의 손해에 거리 이득을 받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셋 다 질에는 전부 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 한 일의 양의 변화는 없어. 한 일의 양은 같다. 이렇게 정의해줘야 돼. 한 일의 양은 무조건 같아야 돼. 한 일의 양은 무조건 변화가 없어. 내가 힘의 손해를 받지만 대신에 거리에 이득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힘 곱하기 이동거리 값은 전부 다 동일해야 돼. 내가 해준 거랑 도구가 얘네들이 대신 해준 거랑. 그치?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3종질의, 2종질의, 1종질의 종류들 반드시 암기를 해놓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이걸 지웠다가 우리 다시 그 빗면과 도르래를 봅시다. 자, 앞선 내용에 이어가지고 일의 원리 이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빗면이랑 도르래를 볼게. 그 앞에 배웠던 것처럼 일의 원리를 적용하는 건데, 일단 그 빗면을 먼저 설명을 좀 해줄게. 빗면. 자, 이 빗면의 원리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우리가 물체를 그냥 들어 올리는 것보다 빗면을 이용해서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좀 더 적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이론이거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W라는 물체, 무게가 W인 물체가 있는데, 그때 내가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 최소로 필요한 힘의 크기는 얼마냐면 W야. 뭐 예를 들면 얘를 이제 10N짜리 물체의 무게가 10N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물체를 그냥 직접 들어 올리면은 이 높이까지, 요 높이까지 1m를 들어 올린다고 했을 때, 그냥 직접 들어 올릴 때는 10N의 힘으로 1m를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일량이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서는 W 곱하기 H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10줄 하면 될 거야. W가 10N, 그 다음에 H가 1m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물체를 그냥 직접 들어올리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진 빗면을 따라서 힘을, F라는 힘의 크기를 비스듬하게 힘을 줬을 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더 적은 힘으로 물체를 똑같은 높이로 들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때는 빗면의 길이가 2m라고 지금 돼 있거든. 자,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 S는 2m가 돼. 자, 근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인데, 이 빗면을 이용하든 앞에 배웠던 지뢰를 이용하든 간에 항상 한 일의 양이 같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를 내가 들어 올릴 때는 힘의 크기 F가 얼마가 되냐면은 길이가 2m로 늘어났기 때문에 F의 크기는 5N으로 줄어들게 돼. 자, 그래서 빗면의 길이가 2m로 1m에 비해서 2m로 길이가 2배 늘어났잖아. 그럼 힘의 크기는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때 F는 5N 그다음 곱하기 S가 얼마냐면은 2m였어. 그치?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한 일량은 10줄로 계산이 되겠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빗면이라는 거는 내가 물체를 그냥 직접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것보다 좀 더 기울어진 빗면을 따라서 완만하게 비스듬하게 들어 올렸을 때 힘의 크기가 좀 더 작아진다는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게 빗면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돼. 빗면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야.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기울기와 빗면과의 관계를 지금 따졌을 때, 자, 우리 빗면의 기울기가 커지면은, 기울기가 커진다고 하면 안 되겠지? 기울기가 기울기가 작으면은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는 거야. 됐어? 자, 여기서 보면은 얘를 A라고 하고 이 빗면을 B라고 할게. 이 빗면을 C, 그다음에 이 빗면을 D라고 할게. 자, 됐지? 자, D라는 거는 우리가 이 물체의 무게는 W라고 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높이는 H라고 했을 때 그냥 직접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높이, 그냥 힘 그대로 주고 높이 그대로 들어 올리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힘의 크기를 조금 적게 하기 위해서 기울어진 빗면을 사용했을 때 그 빗면의 기울기가 길 때, 이 빗면의 길이가 길어질 때, 즉 A가 빗면의 길이가 가장 길잖아. 그럼 기울기가 가장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빗면의 기울기가 작아지면은 힘의 크기, 자, 이 A라는 빗면을 따라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작용해야 되는 힘의 크기를 FA라 그러고, B라는 빗면을 따라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B, 그 다음에 여기는 FC라 그랬을 때 이 힘의 크기를 각각 비교하면 누가 제일 크다는 얘기죠? FC가 제일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FC라는 힘의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B, A 순으로, 즉 이동하는 길이, 여기서 이동하는 길이를 SA라고 할까? 자, 이거 곱하기 SA, 이렇게 하면 한 일이 아니겠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힘을 빗면 방향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리는 그 빗면의 길이, 이렇게 하면 한 일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거 곱하기 SB 한 거랑 또 마찬가지로 SC 한 거랑 전부 다 일의 양의 값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뭐랑 같아야 된다고? 여기 W 곱하기 H 하는 값과 직접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 값과 빗면을 이용해서 물체를 들어 올리는 그 값이 일의 양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빗면의 기울기가 작아질수록 각도가 작아질수록 힘의 크기는 감소하고 대신에 이동하는 거리는 늘어난다. 하지만 내가 결국 한 일의 양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 들어 올리는 거랑 이렇게 빗면을 통해서 들어 올리는 거랑 같은 일의 양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됐지?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빗면이라는 걸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무조건 우리 도구라는 걸 얘기할 때, 일의 원리를 얘기할 때는 항상 한 일의 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잘 생각하면은, 자,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일의 양과 빗면을 사용해서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의 양과 항상 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빗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힘의 크기는 작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거는 어려운 게 없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걸 조금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기울기가 다른 두 빗면에 물체를 매달아 놓고 이 물체가 현재 뭐 하고 있냐면은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삼각비라는 방법을 이용해. 삼각비. 우리 뭐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이렇게 삼각형의 비를 이용해서 원래 구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문제가 너네 그 교재 같은 데는 문제가 그냥 풀이법만 나와 있을 뿐이고 정확한 원리가 설명이 안 되는데, 이 삼각비라는 건 뭘 이용하는 거냐면 지금 사인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사인비를 이용하는 거야. 사인비. 자, 이 사인비는 뭐냐면은, 사인비라는 거는 빗면분의 높이를 얘기해줘. 그래서 얘는 그냥 빗면분의 높이 값을 의미한다. 사인비 값이. 이것만 좀 알고 넘어가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빗면의 직접적인 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 지금 내가 여기서는 길이가 1대2니까 힘의 크기가 2대1 해가지고 5N을, 1대2 해가지고 5N을 구했는데, 원래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빗면분의 높이 값을 곱하는 거야. 물체의 무게에다가. 이 물체의 무게가 10N이라면은 빗면의 길이비가 빗면분의 높이의 비가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5N이 된 거거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야.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되니? 자, 봐봐. 여기에 지금 주어진 조건들을 봤을 때는 이 두 물체가 이 빗면, 기울어진 두 빗면 사이에서 정지해 있어. 그러면 이 물체의 무게가 10N으로 주어졌고, 첫 번째 빗면은 5m, 그 다음에 가운데 높이가 2m, 그 다음에 두 번째 빗면이 3m거든? 길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물체의 무게, 요 물체의 무게가 WB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게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어.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푸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 자, 어떤 거냐면은 이 FA라는 힘과 여기 이제 빗면에 매달려 있는 기울어져서 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과 또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이 FB의 힘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되거든? 그래야지 정지를 할 수 있어. 정지를 한다는 얘기는 이 FA와 FB의 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 FA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물체의 무게가 10N이야. 10N. 그러면은 10N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되는 거냐면은 5분의 2를 하는 거야. 빗면분의 높이 해서. 그래서 얘는 5분의 2를 곱하게 돼. 됐지? 자, 그럼 얘가 얼마니? 얼마? 4N이 나오겠지. 그치? 4N의 힘의 크기가 나오게 될 거야. 자,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FA의 힘의 크기와 FB의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랬지. 그러면은 이 FB 값이 4N이 나와야 돼. 동일하게. 얘도 4N의 힘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이 정지해 있으려면은. 그러면은 이 물체의 무게가 WB 얼마인지 몰라. 그치? WB 얼마인지 몰라. 근데 여기다가 뭘 곱한 값이라고? 3분의 2를 곱한 값이라고. 여기서의 빗면 높이 해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빗면분의 높이를 3분의 2를 곱한 값이랑 곱해서 나온 값이 4N이 나오게끔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WB 값이 얼마야? 얘는 계산하면 이거는 6N이 나와야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물체의 무게는 6N의 무게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삼각비라는 말을 내가 썼지만 사실은 이걸 몰라도 상관이 없겠지. 그냥 이렇게 빗면이 두 개가 나왔을 때는 빗면분의 높이 값이 곧 작용하는 이 물체 FA에 대한 힘의 크기라는 거지. 빗면으로 작용하는 방향의 힘을 직접 구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은 다른 문제들이 나왔을 때도 그냥 쉽게 풀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내가 한번 설명해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빗면분의 높이라는 걸 이용해서 힘을 직접 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요거는 이 식을 그냥 수식을 다 정리해버리면 어떻게 관계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 여기에 걸려있는 물체의 무게 10N과 이 반대편 빗면의 곱 있지. 여기서 지금 10 곱하기 3이거든. 이 물체의 무게, 그 다음에 반대편 빗면의 길이. 이거는 여기에 걸려있는 물체의 무게 WB 곱하기 또 반대편의 빗면의 값과 같아야 되거든? 여기서 5겠지, 5.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WB가 뭐가 나오니? 6이 나오지, 그냥. 그치? 그래서 여기 반대편의 빗면의 길이와 물체의 무게, 곱과 또 반대편의 물체의 무게와 또 반대편의 빗면의 길이, 곱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라는 거를 바로 이용해서 풀어도 될 거야, 이거는. 거의 이거는 예외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뭐 어렵게 응용돼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려도 상관이 거의 없을 거야. 근데 주의를 좀 해줘야겠지. 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잘 해봐야 돼. 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빗면의 마지막 이용.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빗면은 힘의 이득을 보는 거지. 그치? 힘의 이득을 보게 돼. 힘의 이득을 보는 대신에 얘는 거리의 손해를 본단 말이야. 맞지? 힘의 이득을 보고 거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힘의 이득 보는 장치. 자, 예를 들면 쐐기 같은 거. 쐐기가 뭔지 아니? 쐐기? 그 나무 틈 같은 거에다 박아서 망치질을 해서 그 더 크게 더 쉽게 나무를 쪼갤 수 있는 뭐 이런 장치를 쐐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병뚜껑. 병뚜껑도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 우리가 병을 여는 게 아니라, 뚜껑을 여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돌려서 여는 방법. 힘의 크기가 작아진 대신에 더 많이 이동하는 거리가 생긴다는 얘기고, 나사못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못을 직접 박는 것보다는 이런 나사못을 이용하면은 회전 돌리면서 그 거리의 손해를 보는 대신에 더 적은 힘으로 못을 박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구불구불한 산길, 산을 직접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비스듬하게 완만하게 구불구불하게 올라가면은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사다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 이런 얘들은 전부 다 한 번씩 봐놓으면 될 것 같아. 다음 중 빗면의 원리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뢰의 예가 나올 수도 있고 빗면의 예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도르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용 같은 거, 예 같은 거는 한 번씩 봐주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르래를 합시다. 도르래 문제를 많이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르래 같은 경우는 좀 잘 정리해 놓읍시다. 자, 이 도르래는 종류가 고정 도르래, 움직 도르래 두 가지가 있어.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 복합 도르래가 있거든? 그래서 고정 도르래 같은 경우는 봐봐. 말 그대로 천장에 도르래가 고정이 돼 있어. 얘는. 이 고정된 도르래는 아무런 힘의 이득을 주지 못하게 돼. 자, 어떻게 되냐면은 무거운 물체를 W를 매달아 놓고서는 이 도르래에 연결시켜서 반대편에서 잡아당기는 거야. 그때 그 힘의 크기는 F인데, 이때 힘의 크기 F는 이 물체 무게 W와 같아야 돼. 힘의 이득을 볼 수 없어. 내가 잡아당긴 힘의 크기만큼 물체는 그 무게 그대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힘의 크기는 서로 같고 이동거리, 자, 내가 얘를 내린 길이 S라고 할게. 그럼 이 물체가 올라간 길이 H라고 할게. 그러면은 내가 내린 길이와 물체가 올라간 높이는 당연히 같아야 돼. 맞지? 아니면 이거 바로 그냥 하늘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F와 W가 같다면은 S와 H도 서로 같은 거야. 그리고 이 둘의 곱, F 곱하기 S, 한 일의 양이겠지? 이거는 W 곱하기 H, 물체가 받은 일의 양이야. 그래서 W 곱하기 H, 이것도 전부 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득이 없어. 힘의 이득 없지? 얘는 지금 힘의 이득이 없는 상황이야. 힘의 이득이 없으니까 거리의 손해도 없겠지. 힘의 이득이 없고 거리의 손해 또는 이득도 없는 거야. 거리 손해도 없고. 그러니까 힘에 대한 또는 거리에 대한 이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얘는 왜 쓰냐면은, 자,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게 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고정 도르래는 방향의 이득이 있다 그래. 방향의 이득. 힘의 이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됐지? 자, 그래서 고정 도르래는 그냥 방향에 이득이 있다.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없을 것 같아. 자, 이거 어디다 쓰냐면은 국기 계량대 있지. 국기 계량대. 국기 계량대. 계량대 같은 거. 요런 데 많이 쓰게 돼요. 국기 계량대.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는 사실은 복합 도르래 다 쓰긴 하는데 그냥 고정 도르래에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엘리베이터 같은 것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움직 도르래.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움직 도르래는 있잖아. 결론부터 얘기하면 힘의 이득을 봐. 여기서는 힘의 이득을 보고 거리의 손해를 봐. 자, 왜 그렇게 되냐면은, 움직 도르래는 말 그대로 도르래가 천장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처럼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리면은 이 도르래도 같이 높이가 높아지게 돼. 그리고 도르래에다가 물체의 W를 매달아 놨어. 무게가 W가 작용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움직 도르래는 내가 작용해야 될 힘의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1만큼, 반만큼 줄어들거든? 원래 물체의 무게에 비해서. 자, 얘는 왜 그러냐면은
W라는 물체의 무게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이 W라는 무게를 내가 F라는 힘의 크기로 하나 들고 반대편 천장에 연결되어 있는 이쪽이 양쪽에 걸쳐서 나눠서 드는 효과랑 똑같은 거야. 되니? 그래서 얘는 무조건 움직도룰에 대해서는 힘의 이득이 반, 2분의 1만큼 이득을 보게 돼. 무조건. 자, 이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있잖아. 움직도룰에 같은 경우는 힘의 이득을 보게 돼. 힘의 이득을 보게 돼. 힘의 이득을 봤으면 뭘 손해? 그래, 거리의 손해를 봐야겠지. 얘는 힘의 이득을 보는 대신에 거리의 손해를 보게 돼. 자, 힘의 이득은 얼마 받지? 반만큼, 2분의 1. 그럼 거리 얼마 손해봐야 돼? 2배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거리의 손해는 2배가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자, 이 물체의 무게가 W인데 높이가 H 올라갔어. H 올라갔어. 그럼 내가 이 물체를 H만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직접 도르래를 잡아당겨야 할 높이는 얼마냐면은 2H만큼이야. 이게 S지. 이게 S. 내가 직접 들어 올려야 될 높이는 2H. 이 올라간 높이의 2배만큼 잡아당겨야 돼. 힘의 이득을 2배 보기 때문에. 되니? 그래서 마찬가지로 합리량을 계산해 주면은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F가 얼마지? F 곱하기 S는 내가 직접 F라는 힘의 크기로 잡아당기고 S만큼 거리를 이동시켰을 때 이거와 물체 W가 이를 받아서 올라간 높이 W 곱하기 H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2분의 1이라면 2분의 1 F라면은 이동거리는 2분의 1 W라고 할게. 힘의 크기가 2분의 1 W라면은 이동거리는 2H가 나와야지 이 값과 서로 같아지게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움직도르래 같은 경우는 힘의 이득을 본다. 거리의 손해를 보고, 근데 얼마만큼 이득 보냐면은 반만큼 힘의 이득을 보고, 힘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고 이동거리 대신에 2배만큼 늘어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지뢰의 원리로도 설명이 가능해. 이거는 도르래는 지렛대의 원리로도 설명이 가능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자, 봐봐. 여기 요렇게 도르래가 있고 물체가 여기 매달려 있지. 여기에 W라는 물체가 이렇게 중심에 매달려 있는데, 이거는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 반지름이 이 도르래의 반지름이 R이라 그러고 여기도 반지름이 R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가 받침점이 되는 거야. 이 묶여있는 줄에 받침점이 생겨. 받침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작용점. 내가 작용해야 될 힘의 크기는 어디 있지? 위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위쪽으로 내가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지. 그치? 그럼 내가 힘이 작용하는 크기는 F.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게 작용점이야. 이게 작용점이고, 이게 힘점이 되는 건데, 기억나지? 받침점과 작용점까지의 거리와 받침점이 기준이 되는 거고, 받침점으로부터 힘점까지의 거리가 몇 대 몇이냐면 R 대 2R이니까 1대 2가 되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힘의 이득을 2배 보는 거야. 2분의 1 보는 거야, 힘의 이득을. 맞아? 대신에 거리 손해 2배 보는 거고. 요렇게 이 도르래를, 움직 도르래를 지렛대로 설명할 수 있고, 이거는 무슨 지뢰랑 똑같은 거니, 지금? 지뢰 중에서도 얘는 이종지뢰랑 지금 원리가 비슷하거든? 똑같지? 이종지뢰랑. 단지 힘이 작용하는 방향만 좀 달라질 뿐이야. 아까 이종지뢰에서 병따기 같은 경우는 힘을 위로 작용하면 작용하는 방향, 작용점의 방향이 위로 나왔거든? 작용하는 힘대로 작용점이 나왔는데, 얘는 힘과 작용점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지. 그냥 그런 이종지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됐지? 이래서 고정도르래가 이런 거고, 움직도르래가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해주면 되고, 움직도르래 같은 경우는, 얘, 어디다 쓰냐면, 우리 거중기라고 있어. 거중기라든지, 또는 뭐 기중기라는 것도 있어. 거중기라든지 기중기, 크레인, 타워 크레인 있지? 그런 것들에, 쓰게 된다는 거지. 고정도르래랑 움직도르래 보통 섞어서. 그래서, 사실 이건 딱히, 뭐 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여기, 이 복합도르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복합도르래,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를 섞어서 만드는 거야. 이 도르래의 원리로 설명이 다 가능할 거야. 도르래의 원리는, 얘는. 그리고 복합도르래 같은 경우는 두 개로 구분을 좀 되는데, 한 줄에 연결된 도르래와 여러 줄에 연결된 도르래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 한 줄에 연결된 도르래, 그 다음에 여러 줄에 연결된 도르래. 자,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선이 도르래에 연결된 줄이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도르래의
줄이 여러 개 연결돼 있어. 천장에 매달린 줄이 지금 3개야. 3개. 얘는 하나가 매달려 있는 거고. 차이점이 있겠지. 자, 보면은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여기 도르래, 이런 여러 개의 도르래, 복잡한 도르래가 나왔을 때, 자, 일단 이게 고정이지. 고정 도르래는 힘의 이득이 없기 때문에, 방향의 이득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 고정 도르래는 단순히 방향 전환만 해주기 때문에 얘는 일의 양을 계산할 때 힘의 이득이나 거리의 힘의 변화와 거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정 도르래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자, 움직 도르래가 몇 개니 여기서? 얘 움직 도르래 개수가 몇 개야? 움직 도르래 개수. 이 움직 도르래 개수는 지금 얘 3개지. 자, 그래서 움직 도르래 개수는 3개. 3개의 움직 도르래가 연결되어 있고 그 도르래에 무거운 물체 W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은 얘는 아까 움직 도르래 하나 연결된 것처럼 마치 천장이 고정 도르래에 연결된 이 천장들이 얘는 고정이 되어 있겠지. 이 물체 하나를 줄 여러 개로 나눠 드는 효과랑 똑같거든. 이 물체 W 하나를 어디서 힘이 작용하냐면 여기서 이 줄 안에서 힘이 작용하고 이 줄 안에서 이 줄 하나, 이 줄 하나, 이 줄 하나, 여기까지, 여기 이 줄까지 같이 여러 개의 줄이 그냥 천장이 다 고정돼서 나눠드는 것처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돼. 그리고 이 힘은 그대로 고정 도르래니까 방향의 전환만 가지면서 여기에 힘 F로 나타나겠지. 맞지? 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의 이득을 볼까? 어떻게 이득을 볼까? 그러면 이제 줄이 몇 개니 여기서? 나눠 걸린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그래서 이 물체 W, 무게가 W인 이 물체를 각각 여기서 6분의 1씩 나눠 가게 돼.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W, 여기도 6분의 1 W, 여기도 6분의 1 W, 여기도 6분의 1 W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결국 있잖아. 내가 줘야 될 힘의 크기는 이 마지막 줄 하나가 들고 있는 6분의 1 W가 그대로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내가 줘야 될 힘의 크기는 얼마다? 이 F의 크기는 물체의 원래 무게에 비해서 6분의 1만큼의 이득을 보게 된다는 거지. 맞지? 자, 힘의 이득을 6분의 1만큼 봤어. 그러면은 내가 물체를 H만큼 올렸을 때 손해보는 게 얼마여야 돼?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여야 돼? 원래 물체가 이 물체에 올라간 높이의 6배만큼 손해를 또 보겠지? 그래서 힘과 이동거리에 대한 이득과 손해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얘는 한 일의 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자, 얘네 둘을 곱했을 때 한 일의 양이 같다. 한 일의 양은 같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도르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가해줘야 될 힘의 크기는 적어지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어떤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냐면은, 움직 도르래 개수를 지금 N개라고 할게. 얘가 N개의 도르래가 연결돼 있다고 할게. 움직 도르래만 따지는 거야. 자, 움직 도르래가 N개 연결돼 있어. 그러면은 얘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 F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N분의 1만큼의 이득을 봐. 원래 물체의 무게 W에 비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하나의 줄에 연결된 도르래는 그 줄이 전체가 다 고르게 나눠서 들고 있는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움직 도르래가 연결된 개수만큼 그거의 2배분의 1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움직 도르래 3개잖아. 그럼 그래서 6분의 1 이득 본 거야, 여기서. 만약에 움직 도르래가 4개가 되잖아? 4개? 움직 도르래가 4개가 됐을 때는 이득이 8분의 1배가 되겠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줄에 연결된 이 도르래.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봐봐. 도르래에 연결된 줄이 여러 개야. 움직 도르래가 몇 개냐? 마찬가지로 고정 도르래는 우리가 무시해도 상관이 없겠지. 여기는 방향 전환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움직이 몇 개냐면 여기서 3개의 움직 도르래가 표현되어 있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움직 도르래 개수가, 움직 도르래 개수는 3개. 고정은 무시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아래쪽에 있는 움직 도르래에 물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W라는 무게를 가진 물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은 자, 이 줄 하나를 잘 봐봐. 이 하나의 천장에 연결된 이 줄과 여기서 연결돼서 내가 원래 움직도로였으면 여기서 힘을 주고 있는 거겠지? 근데 그 힘이 다시 도로에 연결돼 있어. 다시 여기 하나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얘는 얘 물체가 W야. 무게가. 그러면은 줄 두 개가 나눠드는 거라서 얘가 2분의 1W씩의 이득을 보겠지? 반씩. 근데 이 두 번째 도로를 보면은 이 2분의 1W가 바로 이 물체에 걸려있는 무게, 힘이 되겠지. 그치? 이 W가 바로 다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는 천장이 들어주고 하나는 반은 내가 들어야 돼. 근데 그 내가 들어야 될 이 힘이 도르래에 또 한 번 연결돼 있어. 그럼 이 2분의 1W가 바로 여기 그냥 움직도로에 하나 연결된 힘의 크기와 같아지겠지. 그래서 얘한테 걸린 무게는 2분의 1W야. 그럼 2분의 1W가 또 도르래 저기 다른 줄에 하나 연결돼 있지? 다른 줄에. 그러면 얘가 2분의 1W의 반이 연결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 여기서는 4분의 1W씩의 힘이 걸리겠지. 맞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4분의 1W가 또 여기 도르래 하나에 다른 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4분의 1W가 또 반이 나눠지니까 얼마 여기서? 8분의 1W. 그리고 여기도 8분의 1W니까 이게 그대로 넘어와서 방향만 바뀌고 내가 줘야 될 힘의 크기 F는 얼마야? 8분의 1W만큼의 이득을 보는 거지. 힘의 이득. 자, 마찬가지야. 거리는 얼마 손해봐야 돼? 내가 물체를 들어올리는 높이 H에 비해서 8배만큼 거리의 손해를 봐야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둘의 곱 한일량은 같다. 무조건 한일량은 같아야겠지. 자, 얘는 좀 다른 경우지. 자, 얘랑 위랑 좀 잘 비교 좀 해보자. 얘는 F를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움직도로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2N분의 1만큼 이득을 받거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움직도로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2분의 1씩, 2분의 1씩 계속 이득을 보겠지? 그래서 얘의 크기 F는 그냥 2N분의 1이 아니라 2의 N승분의 1이야. 마찬가지로 움직도로의 개수를 N개라고 했을 때 움직도로의 개수를 N개라고 했을 때 얘가 보는 이득은 2N분의 1W만큼의 이득을 보게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움직도로의 3개잖아. 2의 3승분의 1, 8분의 1이지. 맞니? 얘는 움직도로에 하나 더 연결되잖아? 4개의 움직도로에 연결됐을 때는 2의 4승분의 1이기 때문에 얼마 이득을 봐야 돼? 8분의 1이 또 반인 16분의 1의 이득을 보겠지. 맞니? 그래서 움직도로의 개수가 한 줄에 연결된 게 4개일 때는 8분의 1밖에 이득 못 보지만 이렇게 여러 줄에 연결된 움직도로에 같은 경우는 도로의 개수가 4개가 됐을 때 8분의 1만큼의 이득을 16분의 1만큼의 이득을 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보는 이득이 훨씬 더 클 거야. 됐니?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복합도로래에서 한 줄에 연결된, 그 다음에 여러 줄에 연결된 이 도로래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면 될 거야. 간단한 문제야, 이거는. 맞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도르래를 정리했고, 마지막으로 여기 조금 귀퉁이에다가 일의 원리에 대한 정리를 좀 해줄 건데, 자, 이 얘기는 도구를 사용했을 때 일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 지뢰를 배웠고, 빗면을 배웠고, 고정도르래, 움직도르래 이거 합쳐가지고 복합도르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자, 일종지뢰 기억나지? 일종지뢰는 힘의 이득을 봤어. 힘의 이득을 보고 얘는 거리의 손해를 봤지? 힘의 이득, 거리 손해. 기억해 봅시다. 이종지뢰도 마찬가지야. 힘의 이득을 받고 거리의 손해를 봤어. 하지만 삼종지뢰는 뭐의 이득을 받냐면 거리의 이득을 받지. 얘는 힘의 손해를 보는 대신에 거리의 이득을 봤단 말이야. 그치? 자, 힘의 이득, 거리 손해. 힘의 이득, 거리 손해. 힘 손해, 거리 이득. 1종, 2종, 3종의 특징이었어. 그리고 빗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힘의 이득을 보고 방금 했던 것처럼 거리의 손해를 보겠지. 자, 고정도로래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이득도 없어.
얘는 무슨 이득만 있어? 방향 이득만. 방향 전환. 방향에 이득이 있다. 방향을 바꿔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움직도로 같은 경우는 힘의 이득이고 거리의 손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 움직도로는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이득 보는 방법이 좀 달라져. 이거 좀 기억해 놓고, 자, 지뢰를 쓰든 빗면을 쓰든 고정도로를 쓰든 움직도로를 쓰든 간에 무조건 결론은 하나지. 한 일의 양은 무조건 같아야 돼. 한 일의 양은 같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한 일의 양은 같아야 돼. 자, 이게 일의 원리라는 거는 내가 물체를 직접 힘을 주고 이동거리를 만들어서 직접 일을 하는 양과 이 도구, 지금 이 네 가지의 도구를 써서 결국 그 물체가 받은 일의 양이 내가 한 일의 양과 무조건 같아야 돼. 그냥 도구는 단지 내가 해준 일의 양을 힘의 이득과 거리의 손해를 보게 되면서 적은 힘 또는 또는 적은 이동거리를 통해서 그 대신해주는 역할이지 한 일의 양을 변화시켜 줄 수는 없어,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도구, 일의 원리, 이 계산 문제 풀 때는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계산할 때 실수하지 않고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일의 원리를 정리하도록 할게.